안녕하세요. 인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촉진지원금 이렇게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 국민에게 지원해주는 각종 지원금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받고 또 어떤 곳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차별받는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경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속속 이렇게 속보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겠다.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경제도 어려운데 여기에다가 계엄 사태까지 터졌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도 더욱더 안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 촉진을 해야 한다. 그래서 돈을 풀겠다 하는 주장들인데요. 그렇지만 이미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고물가를 만들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많습니다. 이미 높아진 물가를 오히려 더 부추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지원금을 주고 보자 하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지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지원금 정말 많이 살포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지원금 모두가 올바로 지원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상당수 금액이 부정수급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현금 살포, 오히려 국가 재정을 더 파탄으로 만들었다. 이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일단 1인당 30만 원, 그러니까 시민 전체에게 한 사람당 30만 원 지원해 주겠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는요, 전북정읍시입니다. 전북정읍에 살고 있는 시민 전체에게 1인당 30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기준입니다. 11월 말 기준 정읍시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록된 모든 시민입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3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요. 결혼 이민자도 포함됩니다. 영주권자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일단 전북 정읍시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록된 모든 시민 10만 2,647명 지원금 총 309억 8,800만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시뿐만 아닙니다. 경기도 광명시인데요.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일단 이름을 소비촉진지원금 이렇게 붙였습니다. 대통령 탄핵 전국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 소비를 촉진하겠다. 그래서 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모든 시민 혹은 세대별로 일정액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광명시입니다. 광명시 안에 있는 시장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현재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원 금액 액수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1인당 지급하는 것이 아닌 세대별 지급을 했을 때는 114억 원, 만약 개인별로 지급을 할 때는 27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세대별로 지급할지 개인별로 지급할지 일단 세대별 지급과 개인별 지급 금액 자체가 114억, 277억 이렇게 두 배가 차이 나기 때문에 경기도 광명시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세대별 10만 원이냐 개인별 10만 원이냐 이렇게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김제시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일단 시민 전체에게 일정액 지원금을 지급하자 이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기초자치단체 긴급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확대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이렇게 일단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와 재원을 마련해서 일정액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원금을 지급하자라는 내용은 결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얼마만큼 지원할지 그 돈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전라북도 남원시입니다. 남원시도 마찬가지 시민 전체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자 이렇게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남원시는요 시의회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생조례를 재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경기도까지 가세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인데요.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민생경제가 더 악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서둘러서 지급하자. 기준금리도 0.5% 이상 인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제재건 제한을 위한 긴급 회견을 열어서 불법 계엄 때문에 우리 경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뜨렸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경기도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전 국민 모두에게 지원하자 이렇게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소득에 따라서 그리고 취약한 계층에 조금 더 두텁게 촘촘하게 지원하자. 그러니까 소득에 따르는 취약한 계층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내수진작,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지급하자, 아니면 말 그대로 취약한 계층에게 더 두텁게 촘촘하게 지원하자, 이런 논란, 입장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경기도지사의 주장은 취약한 계층에게 지급하자, 그러니까 보편 지급이 아니라 취약한 대상을 조금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자, 이렇게 주장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정치권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편 지급이든 차등 지급이든 모든 정책이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탄핵 시국에다가 민생 경제가 더 차갑게 식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말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 모임조차 실종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코로나19보다 오히려 더 어렵다, 경제가 더 나빠졌다, 그리고 공직사회에서조차도 더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장 상권, 골목 상권 모두가 다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촉진지원금, 이런 지원금들을 많이 나눠주자 하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라 자체가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내수경기 침체 속에서 민생경제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여기에다가 비상계엄까지 발표해버렸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장 상인들, 소상공인들 정말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맞은 곳을 2번, 3번, 4번 이렇게 여러 차례 맞고 힘들어하는 것은 국민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경제가 꽉 막히고 차디찬 냉기가 흐르고 있는 상황, 어찌되든 민생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골목상권의 숨통을 트이게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긴급한 처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촉진지원금을 지원해주자라는 주장의 내용들인데요. 불필요하게 나가는 예산을 줄이게 되면 국민에게 세금을 되돌려 줄 수 있다. 그래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전국민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올해 초부터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모두에게 지급하자라는 주장들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된 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북 정읍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 전북 남원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작한 상황인데요. 어찌되든 소비를 촉진시키겠다. 지역사랑 상품권 방식으로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 지급을 하자. 그러니까 금액은 대부분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인데요. 지금까지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국회에서 계속 추진했지만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든 소비촉진지원금이든 정책에 대한 내용,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수가 워낙 어렵기 때문인데요. 지난 5월까지만 해도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반대보다는 찬성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경제가 어렵다, 체감 경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정도 지원하려면 예산은 13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시행했을 때 소비효과에 의한 국내 총생산 GDP입니다. 이 GDP가 증가할 포인트는 0.2에서 0.4포인트 정도 국내 총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상위 계층보다는 소득 하위 계층의 소비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 소비 성향이 소득 하위 계층의 소비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금 경쟁적으로 지원하겠다 발표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것도 저것도 너도 나도 모두 지원금을 주겠다 할 때 이때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뿌린 돈 내수 활성화 효과 과연 클 수 있을까?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많습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때 재난지원금 정책을 겪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효과와 시사점 이렇게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는 보고서를 발표했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증대된 카드 매출액입니다. 14조 정부에서 투입한 예산은 14조를 투입했는데 경제 효과는 4조 원 규모에 그쳤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14조 투자해놓고 30% 수준 4조 원 정도의 경제 효과만 발생했다는 겁니다. 세금이 줄줄 흘러 넘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 오히려 물가를 교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적들도 계속 제기되었는데요. 결국에는 국민 한 사람당 25만 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고 물가를 놓쳤다는 겁니다. 내수부진의 고통을 감내한 것을 되돌려 다시 고물가로 갈 위험이 있다. 이렇게 오히려 돈만 풀고 효과는 없었다. 물가 상승을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찌되든 취지와 어긋나게 이렇게 국가 예산, 재정을 투입했을 때 우려되는 대목도 많습니다. 감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재난지원금 이 중에서 3조 2천억 정도가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업체, 코로나19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태양광 사업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지원금을 받아갔는데요. 결국 지원금,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예산을 도둑질하는 도둑들에게만 오히려 배를 불렸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지원금을 주자 하는 이런 주장들 예산 대비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이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소비 활성화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렇게 대통령발 정치적 불안정성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맞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 지급 같은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는 지원금 사용처를 명확하게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같이 어려운 이 시기에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어려운 시민들이 지원금을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래야 상권도 활성화되고 뒤로 줄줄 새고 있는 세금난 축내는 상황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되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촉진지원금 주겠다라는 발표들이 하루하루 경쟁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 경기도에서도 전 국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하자 이런 정책 제안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그리고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지 매번 상황이 바뀔 때마다 최대한 신속하게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